민주당이 진짜 지금 그런 행위는 예. 민주당의 민주만 뺀 행위다. 그래서 뭐 더 심한 말도 했더라고요. 나라 팔아먹은 뭐 이완용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 듣고 어떻게 계세요 거기에. 정말 민주당에서 아니, 뭐, 민주자가 아니, 빠진 이런 행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니 국민의힘도 뭐 아니, 저 제가 나 지금- 대표 저기 전당대회 나갈 때 못 나가게 했는데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할 거 뭐 요즘 이제 저희 당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그 청구에 따른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가결 처리에 나선 의원과 부결 처리한 나선 의원을 구분하면서 가결 처리한 의원들이 말하자면 해당 행위했다. 또는 뭐 심지어는 뭐 고름이다. 또는 뭐 배신행위다. 그 소위 친명계 의원들의 그 가결한 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땡땡땡 다. 가결한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의 공격은 땡땡땡 다. 이다 말고 다인 거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땡땡땡 그러게요. 다. 세 글자. 이다면 뭐 파시스트적이다, 뭐 전체주의적이다, 공산주의 같다, 뭐 이런 하여간에 예. 이렇게 많이 붙일 게 있는데 세 땡땡땡. 글자 좀 어렵네요. 근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렇게- 그걸 보면서요. 예. 이상민 의원님 너무 고통스러우시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가결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 숫자는 잘 나도 모르죠. 몇 명이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했는지 그 누가 알아요. 그걸 비밀 아니 명령 투표인데. 국민의힘 뭐 숫자 계산한 거 보니까 한 30명 되는 것 같던데 네. 민주당 이탈. 이거 일단 네, 답을 일단 쓰고 네. 얘기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너무 별로죠. 이게 진짜- 나는 국민의힘 같은 답변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제가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반민주답니다. 반민주. 이거 너무 들어주시면. 무겁네요. 네. 반민주다. 하여간 민주점만 들어가면 반대하고 싶으시죠. 아니, 제가 보면 민주당이 진짜 지금 그런 행위는 예. 민주당의 민주만 뺀 행위다. 그래서 뭐 더 심한 말도 했더라고요. 나라 팔아먹은 뭐 이완용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 듣고 어떻게 계세요 거기에. 정말 민주당에서 아니, 뭐, 민주자가 아니, 빠진 이런 행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니 저는 국민의힘도 뭐 아니, 저 제가 나 지금- 대표 저기 전당대회 나갈 때 못 나가게 했는데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할 거 뭐 나 대표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기 저 뭐야 윤심이 작용해서 또는 저 못하게 했잖아요. 바로 전당대회 못 나가게. 자, 대표. 지금 주제는 당대표일 텐데. 주제는 이상민 의원님 만드신 예. 판도라 아니, 상자고요. 박민주 맞아요? 이게 박민주. 답 아닐 거예요. 이상민 아니, 의원님이 이렇게 재미없는 걸 예. 답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반민주 다.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그 친명계의 터무니없는 공격은 가소롭다. 가소롭다. 이건 제가 도저히 못 맞추겠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이없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네. 근데 그 어이없다보다는 정도 조금 수준이면 나 대표님은 뭐 제가 꽤 높은 수준. 어이없다를 쓰려다가 저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보고요.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공천 가지고 또는 체포 동의안 표결 가지고 당 대표를 겁박하고 그랬다면 뭐 그런 콩가루 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 기각의 여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영장 기각
소식 들으셨을 때 새벽에 바로 들으셨어요? 딱 그때 어떠셨어요? 새벽에 드는 게 아니라 아침에 깨고 나서 아 그래요? 뉴스에 주무셨구나. 보니까 아니 내가 그걸 뭐 밤새도록 뭐 올림픽 게임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도 아닌데 밤새도록 아니 지켜봐요. 그래도 이제 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그건 뭐- 결정되니까. 아, 그냥 아침에 뉴스에서 딱 예. 일어나니까 한 6시쯤 되니까 뉴스에 자막 뉴스에도 뜨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아, 영장 기각됐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아니 저희 저를 완전히 해당행위로 몰아서 저를 출당시키려고 지금 사회자께서 저희 당에 오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정중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예의 갖추면서 말씀- 아니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 우리 당도 개혁해야 아니, 돼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제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한번 다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요. 민주당에서 할 일 많아요. 지금. 아니 무슨 뭐- 아니 그럼 저는 나대표가 좀 오시죠. 우리 당에. 합리적이어야 돼. 정치가 합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정치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좀 자성해야 될 일은 아니 진짜 더불어도 이재명 없고 대표나 민주도 민주당만 없는.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아니 저는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인정해요. 저도 국민의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도 제가 근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진짜 아니, 구나 진짜 저도 불합리하고 저도 하고 싶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 나 대표님은 이 심사 전에 이거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로또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2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했죠. 다만 요새는 법원이 어떨 때는 참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판사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 로또다. 영장 기각 사유 딱 읽어보면 딱 하나예요. 야당 당대표. 야당 당대표를 차마 구속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원래 의도대로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 제일 먼저 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또다시 볼모로 잡혀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근데 건강한 정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 걱정입니다. 뭐 검찰 수사가 너무 그 오남용이 많았어요. 그리고 봐도 탁 떨어지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것이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의 오남용이 빚은 참사다. 예. 이 아니, 민주당 그 말씀-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저기 하시겠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렇게 아니, 하시겠죠. 제가 근데 영장 제가 사유 말씀을 잘 좀 읽어보세요. 드릴게요.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뭐냐면 어쨌든 판사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라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냐? 아 판사의 정치적 소양이 어떻다.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근데 사실은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읽어보면 이미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백현동 사건도 거의 70% 소명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정말 판사 성향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고 두 번째를 보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위증을 교사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거는 위증교사가 가장 대표적인 아주 가장 나쁜 형태의 증거인멸 형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피의자를 풀어준다? 이유는 딱 하나의 야당 당대표다.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예요. 이렇게 결론이 자고 그 말씀 꼭 다시 하시고 싶으셔서. 다시 들어와서 민주당 관련해서 국민청원 센터에 뭐 올라갔었죠.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 행위 5인에 대한 징계 청원. 아니 우선 5명이 가했는지 부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근데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는 나 맞습니까? 표명한 적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가결한 의원들의 뜻은 이렇다고 했지 제가 가다 부다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예. 괜히 뭐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예요. 말하면 안 돼요.
뭐 5명을 이제 찍었어요. 저, 조홍천, 이원우, 또 김종민, 한 명이 누구죠? 서른인가? 민영찬. 서른. 민영찬. 하여간 뭐 그렇게 네.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색출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고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색출 나온다면 원래 저 당은 저러려니 아니, 왜 저 그렇게 수준이 말씀하세요? 그런가 보다 생각이 아니, 나긴 지도부가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아, 그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더불어고 모든 절차를 민주적으로 한다는데 말하자면 히틀러 시대나 있는 일제 시대나 있는 북한 정권에서나 있는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 우선 아 이거 진짜 어쩌면 소름까지 끼칠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나 물어볼게요. 이상민 의원의 징계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최재성 전 네, 저희 판도라 정치 고수분 중 한 분이시기도 한데 앞으로 들으셨어요? MBN에 출연을 금지시켜.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할 생각도 없고 일어날 리도 없는 일을 자꾸 말하는 거는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거든요. 최재성 의원이 뭐 설마 저한테 저하고 친한 사이에 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내가 뭐 분당을 합시다라는 것도 아니고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결기 있게 하든지 말든지 하라라는 것이 뭐가 그래서 해당 어쨌든 행위예요? 엄중 경고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 또 말씀하신 나는 적이 있어요? 엄중 경고를 오히려 지도부한테 대신 보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가 예. 과연 당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당 행위 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지 민주당의 분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당연히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라 뭐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고 본인이 당대표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도 같이 결부돼서 방탄 1년 내내 지금 방탄정당에 휘몰아졌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야만 어느 정도 차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해진다. 민주당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개혁할 수 없고 분당 그게 결국 가능성은?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해지지 않고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요. 결국은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겠죠. 근데 결국 의원들도 민주당의 지지율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큰 요소예요. 최근에 이제 그 영장 청구, 영장 심사에서 기각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은 지지도가 상승세예요. 국민의힘보다 한 10몇 % 차이 나기도 해요. 그 민주당이 잘해서예요? 잘한 게 아니 그러니까 제 주장이 네. 사회자님이 뭐 저한테 나무라듯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검은 먹구름이 있는 데다가 우리 당이 해야 될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이나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근데 하나도 별로 고쳐지지 않았는데 저쪽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어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장 기간은 아마 일시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뭔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이 희망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정치가 흘러간다. 전 뭐 어느 칼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컬트 같다, 컬트. 예. 그러니까 컬트 드라마 같다. 그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실정,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제대로 못하는 아주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흠을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지금 자기 쪽에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쪽을 빨리 보완하는 노력을 좀 하고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높이는 경쟁을 국민 앞에 펼쳐야 된다. 예, 두 당 모두 다. 아, 저도 사실은 우리도 또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한두 개가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복귀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모드 돌입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원외 친명계라고 해야 할까요? 이 중진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가 아닌 네. 그냥 전국구로
의원으로서 어느 직능이나 뭐 등등의 강점을 갖고 나오는 의원들도 있고 또 대다수는 지역구 대표성을 갖고 나오는 의원들입니다. 네. 저도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구민들이 5선을 뽑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5선 하고 싶다고 5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중진이라고 그래서 느닷없이 아유 저는 중진이니까 딴 데 갈래요. 이러면 지역 구민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는 게 신의에 맞나요? 그러면은 이번에 공천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눈빛이 아니, 받기는 뭘 이러면서 지금 안 받기를 원하시는 희망을 아니에요. 이것도. 안 받기를 원하지는 네. 않죠. 우리 더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좀 국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18대부터 주장을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이 공천하는 것으로. 무조건 경선? 그렇죠. 예, 여야 그거는- 동시 경선. 예. 이거는 뭐 지도부에 줄 서는 정치? 당대표를 무조건 못 힘 나가게 있는-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행태들 이거 나 대표가 그런 일만 없었어도 지금 당대표로서 뵙기가 어려울 텐데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그거 오늘 주제 아니니까요. 아, 뭐가 주제가 나중에 주제가 되면 녹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따로 두 분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제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판도라, 이 가결한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 공격은 가소롭다의 한 줄 평. 진짜 가소롭다. 진짜 가소롭다.